변재일 의원님은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재명 열린 캠프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원식 우리 상임 선대위원장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을 이제 맡게 되시고 주말에 저녁에 한 10시쯤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내가 느낀 것은 참 진솔하고 담백한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서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개혁의 필요성과 혁신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가 골고루 보장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국토의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등 연금의 개혁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부동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미래 세대, 2030 미래 세대한테 짐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용기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서 서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만나면서 4차 산업혁명이란 대전환의 시대에 성장과 공정 그리고 혁신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일단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혁신과 개혁 정책을 추진을 약속하신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4기 민주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열린 캠프의 모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만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거나 비전 선포를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당원들을 격려하고 얼굴을 잘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역 공약은 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조만간에 비전 선포식 또는 공약 발표에 이렇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캠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재명 캠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청와대에서 균형발전 비서관을 했던 분들, 우리 당에서 국가균형발전 특위 전현직 위원장과 간사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이해관계 조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예산 편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철학이 분명해야 그게 가능한데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남쪽과 경기도 북쪽의 그 양쪽의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걸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공공기관을 북쪽으로 옮기는 그런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그런 실행하는 것을 볼 때 국가의 균형 발전을 확고히 해나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특히 이제 이 충청은 세종, 대전, 충남북 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충청권을 독자적인 메가시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 비전 또는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경선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더라고요. 국정 경험이 없다든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든지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30년간
중앙부처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부처 근무를 하면서 또 그 동에서 10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국정 전반의 흐름과 각 부처의 이해 조정 그런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사람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서는 정부화 혁명 도저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정부화 혁명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진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짧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또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대전환 시대,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나라 앞서가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기대만치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도 만나는 자리에서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에는 지도자와 국민의 결단을 통해 갖고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서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은 강력한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을 해가지고 제가 함께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적에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현재 와 있는 상태에서 뭐 기본소득 논쟁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데서 출발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또 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당에서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백신, 또 미래차 이런 신산업 분야에서 제가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도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해주면서 기업한테는 공정하고 그 경쟁만 이루어진다면은 법만 지킨다면은 얼마든지 기회를 통해서 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해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 그러니까 미래청년위원회도 지금 준비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선거를 치러가면서 면모를 이렇게 보여 나갈 겁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줄 것인가. 과거와는 다르게 그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자신들이 더 어렵게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첫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환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또 그 전환적 성장 안에 불공정,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은 이런 불공정, 불평등과 새로운 미래 가치를 열무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겠다는 생각이 기본이고 후보가 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는 중진 의원들이 해 나가겠습니다만 바닥은 이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청년들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해 가고 있고요. 그런 모습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진행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을 보여 나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역량과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 성과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집요한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도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정치권 안에서 특히 이제 충북 지역에서 보면 이제껏 정치권 안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변재일 의원께서 참여하심을 통해서 그런 약점은 저희는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의 강준현 의원님, 충남의 문진석 의원님, 그리고 대전의 황운하 의원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충청도 전체로 보면 합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체한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군데 빠져 있으면 그 이제 힘이 한쪽으로 이렇게 새 나가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게 제대로 힘이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네 지역이 완전히 하나로 합체가 됐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힘이 발휘할 수 있고 누가 볼 때도 저 정치권 안에서도 이제는 힘이 다 모여졌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굉장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지지에 정치권 안에 이런 모습까지 합쳐져서 저는 이게 상당한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충분히 변재일 의원님의 이번에 합류를 통해서 이재명 캠프의 충청도 아주 든든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정성호 의원 총괄 특보단장님 그리고 총괄 본부장인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요번에 이제 변재일 의원님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캠프가 총출동한 겁니다. 이 충청도에 특히 충북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캠프가 충청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고 충청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국가의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잘 끌고 나가고 그 의지가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미뤄졌던 과제인 그 세종의 그 국회의사당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가 반드시 이번 국회 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127억이라고 하는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지난번 그 편성하는 과정에 야당에서 꼭 그 국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를 조건을 걸고서 사실은 국회법 개정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회법 개정이라는 조건을 붙여놔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충청도 전체 발전에 그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에서 그 헌법개정 특위가 있었죠. 20대 국회예요. 10대 국회. 헌법개정 특위에서 제가 특위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화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5+2라는 말도 이번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이렇게 해야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하지. 만약에 지금 형태의 시도 형태로 해갖고 지방자치분권이 너무 강화되면은 도세가 약한데 그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논의됐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과연 양원제를 한 경우에는 지방에서의 그 인구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이제 선택해서 상원을 구성하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양원제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헌법개정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그동안 가장 큰 화두로 돼 있었고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지역균형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계속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토를 골고루 역량을 극대화시키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이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원제를 통해서 상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또 좀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헌법개정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문제부터 권력구조 개편문도 또 지역균형 발전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유되어서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그래 꼭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양원제라는 것이 비롯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헌법적 그 제도, 이런 문제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 잘 관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